토트넘이 손흥민 떠나자마자 2부 리그 추락 직전까지 몰린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비웃는 충격적인 반전. 여러분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토트넘 호스퍼의 몰락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하락세가 아니라 진짜 구단 역사상 최악의 재앙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에 올라온 글 하나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토트넘이 지금 이대로 가면 2부 리그 강등은 기본이고 레스터 시티처럼 3부 리그까지 연쇄 추락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단순히 한 시즌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구단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다른 팀 팬들 반응이에요. 맨유, 첼시, 아스널 같은 라이벌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축제 분위기거든요. 비육나고 거들먹거리던 토트넘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네. 손흥민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런 조롱 섞인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가세해서 토트넘은 지금 강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구단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진단했어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기둥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에 구조적 붕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28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토트넘은 풀럼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겨우 4점밖에 안 남았어요.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32년 동안 단 한 번도 강등당한 적 없던 명문 클럽이 지금 역사상 최초의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커뮤니티 분위기는 완전히 장례식장 수준이에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절망감이 팬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불과 지난 여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 발표를 했을 때 토트넘 팬들 반응 기억하시나요? 손흥민 이제 나이도 많고 기량 떨어졌으니 제값 받고 파는 게 낫다. 거액 받고 팔아서 젊은 유망주들로 리빌딩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레전드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답게 수준 높은 선수들 영입해서 챔피언스 리그 4위권 안착하겠다면서 손흥민과의 이별을 반기는 분위기까지 형성됐었죠. 다니엘 레비 회장이 물러나고 구단주 일가가 직접 운영을 책임지면서 사비 시몬스, 모하메드 쿠두스 같은 스타급 선수들 영입하는데 무려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팬들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던 게 당연했죠. 손흥민 없어도 우리는 빅클럽이니까 문제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축구계의 냉정한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토트넘의 이런 행보를 보고 주제 파악 못하는 구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일침을 놓았거든요.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인 리더인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다른 팀에서 밀려난 젊은 선수들한테 천억씩 퍼붓는 선수 장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어요. 손흥민급 선수는 다시는 영입 못할 거고 결국 강등당할 거지라는 예언까지 나왔는데 당시 토트넘 팬들은 이걸 국뽕이라고 비웃으면서 무시했죠. 현실은 진짜 가혹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후임으로 영입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팀은 연패 행진을 거듭했고요.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서로 고함 지르며 싸우거나 감독 지시를 대놓고 씹어버리는 등 팀워크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제야 팬들이 손흥민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염치도 없이 미국 시즌 끝나는 휴식기 동안 손흥민 단기 임대로라도 데려와서 팀 살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10년 넘게 헌신한 레전드를 쓸모없다고 내쫓았다가 위기 닥치니까 다시 손 벌리는 뻔뻔함이죠. 이에 대해 손흥민은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현재 LAFC 소속 선수다. 그런 보도는 지금 나를 응원해주는 LA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나는 여기서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이죠. 이 소식 접한 중립 팬들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토트넘이 10년 넘게 손흥민 착취만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도움 요청하네. 강등당해서 정신 차려야 할 듯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겠지. 이런 식으로 비꼬는 댓글들이 폭발했거든요.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32년 동안 단 한 번도 강등 안 당했던 토트넘인데 지금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겨우 4점이에요. 소방수로 유명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을 급하게 데려왔는데도
부임 후 치른 경기에서 전부 다 졌어요. 위기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죠. 투도르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부족한 건 경기할 때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라면서 사실상 뇌 없이 뛴다고 선수단을 공개 저격했거든요. 영국 축구 전문가들도 감독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지금은 선수들 다독여서 동기부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어요. 과거 손흥민이 부상 투혼 발휘하면서 메뉴 꺾고 유로파 우승 차지했던 그 정신력이 지금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죠. 수비 지표는 리그 최하위를 찍고 있고 공격력도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릴리 화이트의 한 회원이 올린 글이 팬들 사이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했는데요. 우리가 2부로 떨어지면 레스터 시티 전철 밟을 거지라는 내용이었어요. 레스터가 1부 리그 우승하고도 강등당해서 지금 3부 리그 추락 위기에 처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토트넘도 똑같은 운명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적 타격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경기당 약 50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창출하는 헌금을 낳는 거였거든요. 근데 2부 리그로 강등되면 관중은 급감하고 중계권 수입도 반토막 나버려요. 이미 손흥민 떠난 후에 구단 공식 스토어 매출이 50% 이상 폭락했고요. 아시아권 스폰서들이 줄줄이 계약 연장 거부하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니엘 레비가 계약서에 몰래 박아둔 강등 시 주급 50% 삭감 조항이에요. 2부 리그로 내려가는 순간 주축 선수들이 대탈출 시작할 게 뻔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구단이 새 선수 영입할 돈도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다른 팀 팬들은 지금 완전히 축제 모드예요. 비경나고 잘난 척하던 토트넘 무너지는 거 보니 통쾌하다. 손흥민 한 명 빠졌다고 팀이 이렇게 박살날 줄 몰랐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죠. 토트넘은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후회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드라마틱한 몰락의 타임라인을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손흥민이 팀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팀이었어요. 물론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최소한 중위권은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는 타이틀도 따냈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어요. 팀의 주장으로서 라커룸 분위기를 책임지고 어린 선수들 멘탈 케어해주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끌어올리는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경기 내내 뛰어다니면서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고 팀 동료들한테 끊임없이 소통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손흥민의 진짜 가치였죠. 근데 토트넘 프론트는 이런 무형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 눈에는 그냥 나이 든 공격수 정도밖에 안 보였던 거죠. 32살이라는 나이,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은 스피드, 골 결정력의 미세한 하락, 이런 것들만 계산기 두드리듯 따졌던 겁니다. 다니엘 레비라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토트넘을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악명 높은 구두쇠 경영으로 유명했거든요. 선수들 연봉 협상에서 1파운드라도 아끼려고 했고 감독들한테도 이적 시장 예산 쥐어짜면서 성적만 요구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 연봉은 프리미어 리그 구단주 중상위권이었죠. 이런 사람이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리그 100골 넘게 터뜨리고 골든부트도 수상하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끌고 갔잖아요. 근데 받은 대우는 어땠나요? 연봉은 팀 내에서 중위권 수준이었고 팀 재건축 과정에서 핵심으로 대우받기는커녕 팔아서 돈 만들 자산 정도로 취급받았어요. LAFC에서 제시한 조건은 토트넘이 절대 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연봉의 팀 내 절대적인 지위 보장, 그리고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매력적인 비전까지 제시했거든요. 손흥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구단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은 LAFC로 떠났고 토트넘은 그 이적료로 받은 돈을 젊은 선수들 영입하는데 쏟아부었어요. 사비 시몬스는 PSV에서 1200억에 데려왔고 모하메드 쿠두스는 웨스트햄에서 1000억 넘게 주고 영입했죠. 여기에 몇 명의 유망주들 더해서 총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팬들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손흥민 시대 끝나고 새로운 토트넘 시작된다. 젊은 선수들로 역동적인 축구할 수 있다.
이번 시즌 4위 안착 가능하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거든요. 시즌 시작 전 프리시즌 경기들에서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선수들이 화려한 개인기 보여주고 빠른 템포의 공격 축구 전개하면서 팬들 기대감을 더 키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 시즌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고요. 근데 정규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경기부터 수비 조직력이 엉망이었고 새로운 공격수들은 골 결정력이 형편없었죠. 손흥민이 있을 때는 손흥민이 알아서 해결해주던 상황들이 이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팀 분위기였어요. 손흥민이 주장일 때는 어린 선수들이 실수해도 손흥민이 다가가서 어깨 두드려주고 격려해주면서 자신감 회복시켜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실수하면 서로 비난하고 책임 떠넘기기 바쁘더라고요. 리더십의 공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5경기 만에 감독 경질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포스테코글루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10경기 만에 잘리고 토마스 프랭크가 새 감독으로 왔습니다. 프랭크는 브렌트포드를 중위권 팀으로 안착시킨 실력파 감독이었어요. 팬들은 또 희망을 가졌죠. 이번에는 다르겠지. 프랭크 감독이면 팀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프랭크 체제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선수들이 감독 전술을 이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기 내내 뻔한 실수 반복하고 집중력 잃고 뛰더라고요. 수비는 리그 최하위 수준이었고 공격은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느 경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선수 2명이 경기 중에 서로 고함 지르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안 뛰어? 내가 패스 안 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판이 경고 주려고 다가가니까 그제야 조용해졌는데 손흥민이 있을 때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손흥민은 팀 동료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 역할을 했거든요.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의견 충돌하면 손흥민이 양쪽 얘기 다 들어주고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하면서 팀 화합 이끌었어요. 이런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트넘은 손흥민 떠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죠. 프랭크 감독도 결국 10경기 만에 경질됐어요. 성적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구단에서 참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독으로 이고르 투도르가 왔습니다. 투도르는 소방수 별명으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강등 위기 팀들 살리는데 특화된 전술가죠. 토트넘 팬들은 또 한 번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거야. 투도르면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투도르 감독이 부임하고 첫 인터뷰에서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선수들은 경기할 때 생각이 없다라는 직설적인 비판이었죠. 사실상 선수단 전체를 부정한 거예요. 축구 전문가들은 감독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지금은 선수들 끌어안고 동기부여 해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지만 투도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투도르 체제 첫 경기는 풀럼전이었는데요. 결과는 1대2 패배였습니다. 홈에서 중하위권 팀한테 진 거죠.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것도 패배. 세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전, 또 패배. 투도르 부임 후 5경기 연속 패배하면서 토트넘은 강등권으로 추락했어요. 이 시점에서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손흥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야 안다. 손흥민한테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진 거죠. 심지어 어떤 팬은 미국 MLS 시즌 끝나면 휴식기 있으니까 그때 손흥민 단기 임대로라도 데려오자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어요. 10년 넘게 헌신한 레전드를 늙었다. 쓸모없다며 내쫓았다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도움 요청하겠다는 뻔뻔함이죠. 토트넘 구단 관계자가 실제로 손흥민 에이전트한테 접촉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단기 임대 형식으로라도 와서 팀 좀 살려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손흥민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현재 LAFC 소속 선수다. 그런 보도는 지금 나를 응원해주는 LA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나는 여기서 매우 행복하다. 정말 깔끔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구단에 대한 미련 같은 건 전혀 없다는 메시지였죠. 손흥민은 LAFC에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이적 첫 시즌에 리그 득점 2위 기록하면서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고 LA 팬들한테 엄청난 사랑받고 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립 팬들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토트넘 진짜 뻔뻔하네. 10년 착취하다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도움 요청하냐. 손흥민이 거절한 거 너무 속 시원하다. 강등당해서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들이 폭발했거든요.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난리였어요. Son was right to leave Spurs. Tottenham deserves relegation. Son dodged a bullet. 이런 식의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죠. 특히 아스널 팬들이 엄청 즐거워하더라고요. 라이벌 팀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신나는 거죠. We always knew Son was carrying Spurs. Without Son, Tottenham is nothing. 이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맨유 팬들도 가세했어요. Remember when Spurs fans said they don't need Son anymore. Karma is real. 이런 댓글들로 토트넘 팬들 놀려댔죠. 첼시 팬들은 At least we never disrespected our legends like this 하면서 토트넘의 팬 문화 자체를 비판했어요. 심지어 리버풀 팬들까지 Son deserves better than Tottenham. Evil gave him 이라면서 손흥민 편을 들었습니다. 라이벌 팀 팬들이 다 똘똘 뭉쳐서 토트넘 조롱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토트넘 팬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 모드예요. 릴리 화이트 커뮤니티 분위기가 정말 암울하거든요. 어떤 팬은 우리가 레스터 시티 전철 밟을 것 같다는 공포감을 표현했어요. 레스터 시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 팀이 2015에 16 시즌에 기적적으로 프리미어 리그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 후로 계속 하락세를 겪다가 결국 2부 리그로 강등당했고 지금은 3부 리그 추락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레스터의 문제가 뭐였냐면 재정관리 실패였어요. 1부 리그 있을 때 엄청난 돈 쓰면서 선수들 연봉을 높게 책정했는데 강등당하니까 수입은 반토막 나는데 지출은 그대로였던 거죠. 결국 구단이 재정난에 빠지고 주축 선수들은 다 빠져나가고 빚만 남은 상태에서 3부 리그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토트넘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라는 거대한 경기장 건설하느라 이미 엄청난 빚을 졌거든요. 이 빚을 갚으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버는 중계권 수입이랑 입장료 수입이 필수예요. 근데 2부 리그로 떨어지면 중계권 수입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입장료 수입도 반토막 나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경기당 약 50억 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2부 리그 가면 관중이 절반으로 줄고 티켓 가격도 낮춰야 하니까 경기당 15억 원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선수들 연봉은 그대로잖아요? 물론 다니엘 레비가 계약서에 강등 시 주급 50% 삭감 조항을 넣어뒀대요. 그럼 선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 찾아 떠나겠죠. 자비 시몬스, 모하메드 쿠두스 같은 주축 선수들은 당연히 1부 리그 팀으로 이적할 거고 남는 건 2부 리그 수준 선수들 뿐일 거예요. 그러면 2부 리그에서도 경쟁력 없어서 승격 못하고 재정난은 더 심해지고 결국 3부 리그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스폰서 이탈이에요. 손흥민 떠난 후에 이미 아시아권 스폰서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스폰서했던 건데 손흥민 없으니까 계약 연장 안 하는 거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스타가 있어서 중국 팬들이 토트넘 경기 시청했는데 이제는 관심 없어진 거예요. 중국 중개사들도 토트넘 경기 중계권가 후려치고 있고요.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팬들은 손흥민 라이벌인 일본 선수들 응원하느라 토트넘 경기 봤는데 이제는 볼 이유가 없어진 거죠. 구단 공식 스토어 매출도 50% 이상 폭락했대요. 손흥민 유니폼이 전체 유니폼 판매의 70%를 차지했는데 손흥민 떠나니까 유니폼 판매량이 급감한 거예요. 새로운 선수들 유니폼은 팔리지도 않고요.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도 줄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토트넘 공식 계정 팔로워 수가 지난 6개월 동안 15% 감소했대요. 손흥민 때문에 팔로우했던 아시아 팬들이 엄파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부 리그로 강등당하면 정말 재앙이에요. 수입은 급감하는데 빚은 그대로고 선수들은 다 떠나고 새로운 선수 영입할 돈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팬들도 떠나고 완전히 망하는 거죠.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한 시나리오가 정말 섬뜩해요. 토트넘이 2부 리그 강등되면 3년 안에 3부 리그까지 떨어질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레스터보다 더 빠르게 추락할 거라는 분석이죠. 왜 그러냐면 토트넘은 빚이 너무 많아요. 스타디움 건설 대출금이
아직 5천억 원 넘게 남았거든요. 이 빚을 갚으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버는 돈이 필수인데 2부 리그 가면 이자도 못 낼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